안녕하십니까, 김성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로 관련 과목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교육과정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진로 선택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의 진로를 파악하고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한 다음에 그 과목을 충실하게 학습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선택 교과목의 성실한 이수 과정이 중요하고요.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좀 나타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또한 이수 과목의 수준 및 경향성, 다양한 교과 교육의 경험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과 선택의 정성평가의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의 2학년의 학교 생활 기록부 상의 교과 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대로 이런 성취도 내신 등급이 이렇게 생활 기록부에 나타나 있고요. 자, 3학년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때 이 학생은 독서, 미적분, 확률과 통계, 영어, 독해, 작문, 생륜, 논술이라는 과목을 또 이수를 했고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기하, 진로 영어, 물리2, 화학2, 러시아2라고 하는 과목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이 학생의 이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의생명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인데 의생명공학과는 수학이나 화학, 생명, 물리 등의 이런 자연 계열의 기초 과목을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따라서 지원자의 어떤 지원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학, 과학 관련된 이수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보면 특히 물리2나 생명과학 2를 이수를 했다라고 하는 점 좀 좋게 평가를 하겠죠. 전공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점이고요. 또 소수 학생이 선택하는 그런 소수 선택 과목까지도 이 학생이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전공에 대한 관심과 경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어2라는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은 비주요 교과 학습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 학생이 꾸준히 그 학습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어떤 성실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진로 관련된 그런 과목을 성취했느냐, 이수했느냐, 이수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평가 요소다라는 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 중에 지원 모집단위 관련된 수학이나 과학 과목, 이런 과목을 이 학생이 위계성을 가지고 이수했느냐라는 부분도 평가하게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선택 과목의 위계 부분인데요. 수학, 공통수학, 수학에선 수 1, 2를 듣고 그 다음에 미적분으로 가는 이런 구조가 위계의 구조다라는 위계 구조도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 과목의 예시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수학 과목에서 수학 1, 기하, 수학 가제탐구, 인공지능 수학 이런 부분에서 이 수학 1 과목은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과목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수일 다음에는 경제 수학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선택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대학은 평가 시 고려하게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진로 희망과 관련된 과목이라면 비록 그 과목이 좀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선택한다면 대학은 매우 긍정적으로 그 학생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과목이 좀 어려운 과목이라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대학은 좀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점 잘 알아두시고 학교에서 개설 과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그런 과목이라면 이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혹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내가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면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수를 하려는 그런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컴퓨터공학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프로그래밍 기법 등 여러 가지 원리를 배우는 그런 학과입니다. 대학에서는 운영체계나 소프트웨어 공학, 자료구조와 실험, 인베디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될까요? 공통 과목으로는 수학, 과학, 기술 과정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수학 1,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 1, 화학 1, 기술 과정, 정보 이 과목일 것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는 실용수학, 기하, 수학과제 탐구, 물리 2, 화학 2, 생활과 과학, 공학 일반 이런 과목을 선택한다면 대학에서는 유리하게 그 학생을 평가한다라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집 단위에 따라 유리한 과목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과목이 모집 단위별로 좀 유리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러이러한 학과를 가려는데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이런 부분 학생들이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텐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경 계열을 지원하는 그런 학생이라면 수학을 충분히 공부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그 다음에 영어겠죠. 그 다음에 공대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수학, 그 다음에 물리나 화학 부분을 좀 선택해서 이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생명과학 계열이나 간호보건 계열이라면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좀 이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 모집 단위에 관련된 꼭 필요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이수할지 잘 살펴보시고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대학교가 이야기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인데요. 이것은 뭐 꼭 서울대학을 가는 학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은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으로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살펴보시고 자신의 지원 모집 단위에 관련된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한다면 그것은 대학 입시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부인데요. 경영 경제 쪽으로 가는 학생이라면 권장 과목에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경제 쪽은 미적, 확률과 통계를 좀 이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연과학대 쪽을 보면 대부분 수학 부분에서 미적, 확률과 통계, 기하라고 하는 과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자신이 화학과를 간다면 화학 2가 중요하겠죠. 생명과학과를 간다면 생명과학 2가 중요할 거고, 지구과학을 간다면 물리 2, 화 2 또는 지구과학 2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권장 과목, 이 핵심 권장 과목은 꼭 이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권장 과목은 이건 뭐 핵심보다는 조금 뭐 중요도 부분에 떨어지긴 하지만 이것도 이수하면 좋겠다라고 대학이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대 쪽인데요. 공대 쪽은 수학에서는 대부분 미적이나 확률과 통계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고요. 또 권장 과목으로는 역시 기하, 확률과 통계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 부분에서 물화생지 2 과목을 쭉 요구하는 그런 대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범대학인데요. 사범대학의 어떤 과목이 핵심 권장 과목이고 어떤 과목이 권장 과목인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자신의 지원 모집 단위에 따라서 과목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진로와 관련된 과목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활동지를 통하여 자신이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 관련해서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좋은지 잘 점검해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